환자가 직접 피를 구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명백한 피 부족 국가입니다. 혈액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수혈을 못하는 상황이 늘고 있고 피가 없어 일반 수혈 환자의 수술 일정은 계속 미뤄지고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더욱 심각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혈액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2022년 헌혈 실적은 264만 건으로 2019년 대비 5% 감소, 동기간 수혈용 혈액 공급 실적도 4% 줄었습니다. 문제는 헌혈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은 급증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국의 혈액 보유량이 3일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이제는 혈액 절벽 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혈액 수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단체 헌혈도 뚝 끊기고 10대의 헌혈 건수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령층의 헌혈 실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줄어드는 젊은 층의 헌혈 건수를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지난해 국내 헌혈자는 전체 264만 9,007명으로 전체 국민수 대비 헌혈 건수를 나타내는 헌혈률은 5.15%로 집계됐습니다. 헌혈 가능 인구 대비 헌혈률 역시 지난 2018년 7.31%, 2019년 7.08%에서 2020년에는 6.63%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는 3.41%에 불과합니다. 이는 헌혈이 가능함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5월 들어 헌혈이 늘어나면서 5월 17일 현재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은 4.81분으로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AB형이 3.41분으로 가장 적었고 B형이 6.81분으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O형이 4.11분, A형 4.51분이 남아있습니다. 또 농축혈소판도 적정 보유량이 2일분인데 현재 적정 수준에 있지만 헌혈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해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은 급증하고 있어 향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0대에서 20대 헌혈자에 대한 의존도가 67%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면 구조적인 헌혈 실적 저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혈용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 수준까지 하락하는 비상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혈액 재고 평균 보유일수는 지난 2017년 5.41분이었지만 2018년 4.51분, 2019년 4.31분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5일분 이상 비축해둬야 혈액 수급이 원활할 수 있지만 최근 1단위로는 3일분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료기관은 혈액 재고가 3일분 미만이 되면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며 일부 출혈을 동반하는 시술은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혈액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혈액 정보 보유량은 1일 평균 혈액 소요 예상량이 기준이며 1일 미만은 심각, 2일분 미만은 경계, 3일분 미만은 주의, 5일분 미만은 관심 단계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수혈 용액의 경우 자급자족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원재료인 혈장 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혈액을 온전히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의 헌혈자가 헌혈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건강할 때 헌혈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는 크게 전혈 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습니다. 전혈 헌혈은 전체 헌혈 중 약 70%를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헌혈로서 백혈구를 제외한 혈액을 뜻합니다. 혈액의 모든 성분을 한 번에 320ml에서 400ml를 체혈합니다. 반면 성분 헌혈은 혈소판, 혈장, 혈소판혈장 성분 헌혈로 구분되며 성분 체혈기를 이용해 체혈하고자 하는 성분만 체혈 후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헌혈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헌혈을 하면 몸속 피가 빠져나가 건강이 나빠질까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헌혈 건수 감소로 의료기관 혈액 부족 문제가 반복되자 의사 승인이 있을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시 인공혈액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 중반에는 수혈 가능한 인공혈액 실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인공혈액 개발 전까지는 자발적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헌혈자 예우와 헌혈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장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헌혈은 사람을 살리는 실천입니다. 인간의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이를 대체할 물질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혈용 혈액은 수입이 불가능해 헌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통한 수혈만이 혈액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뿐입니다. 잠시의 따끔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